자, 성일하이텍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유럽 배터리법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의 투자할 시기인가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깐 기업 소개를 하면 성일하이텍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죠. 삼성 SDI 불황건 시절부터 리사이클링 하던 전통의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거점이 9곳에 있고 2차전지를 방전, 해체, 분쇄하는 전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 하이드로 센터는 소재에서 습식, 재련 등을 통해서 후처리하는 곳이 국내에 2곳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2030년까지 리사이클링 파크 30곳, 하이드로 센터 5곳까지 늘린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한데, 삼성 SDI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죠. 8.73%고,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의 또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이제 추진 중이다. 여러 개를 하죠. 지금 보면 최근 이슈는 유럽 쪽이니까 독일에서 삼성물산과도 합니다. 성일하이텍이 이제 독일 리팅겐주의 신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현재 구축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 반대로 투자 철수 우려가 있었지만 시의회 승인을 최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5년부터 유럽 배터리법 대응이 가능하게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이제 최근 쇼츠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기업 소개 정도 했고, 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조금 이제 이 유럽 배터리법이 오늘 18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조금 롱텀입니다. 휴대용 배터리도 좀 관계가 있고요. 배터리가 지금 보면 일체형인데 일체형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옛날에 2개씩 주어졌죠. 그래서 이 각형인데 배터리를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파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 업체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보이는데 크게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 보면 LMT가 이제 자동차고 28년이죠.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스마트폰 배터리가 먼저 되고 28년 51%면 해수율 목표가 지금 보면 4년 정도 되지만 51%라고 하면 지금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 된 소재를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최소 사용비를. 리사이클링 소재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31년인데 여기도 지금 비율이 보면 니켈 6%, 코발트 16% 정도면 31년에 이 정도면 이것도 보면 한 4, 5년, 3, 4년 정도 앞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시점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2, 3년 내에 이걸 따라잡아야지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독일에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 해결이 되었고 설립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독일 근처에 이제 폴란드, 헝가리 공장들 다 연관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한국, SK온, LG 다 있잖아요. 이게 그걸 성일이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삼성 거는 일단 거의 독점적이죠. 지금 25년 가동 예정이다. 이게 지금 보면 이 앞부분에 이 해수율 유럽 배터리법의 일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일정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25년 정도 되면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면 배터리의 한 최소 전체 생산의 최소 1% 정도는 분량이 나와요. 최소 많이 나올 때는 10%까지도 나옵니다.
10% 정도 나오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건 어디로 오느냐? 성일이 다 오죠. 그 성일은 뭐 배터리 분량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유리하죠. 저 뒷부분은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이고, 자, 이제 원래 이제 상장되면서 쭉 꽉 꼬라박았죠.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반영이 됐죠. 그죠? 지금 시총이 1조인데, 이때 보면 한 2조 가까이 됐죠. 3조. 그때도 보면 영업이익을 여기도 보면 조금 88억 정도 해서 좀 과하게 들어갔죠. 이게 쭉 빠져서 지금 최근에 보면 적자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쪽이 아마 4분기 올해 여기 1, 2, 3, 4, 24년 1, 2, 3, 4부터 지금 늘어나겠다. 24년 4분기에 뭔가 이렇게 조금 아까 25년하고도 연결해 보면 배터리 생산은 이제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88억 정도 분기가 나오면 PER이 30배 정도 되는데 낮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1조 구간이 지금 현재로는 약간 아직도 고평가라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리사이클링은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서 저점이 나올 거냐, 장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익이 적자로 들어갔을 때 지금 1분기도 보면 마이너스 2분기까지 계속되죠. 24년 1분기, 2분기. 뭐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는데 흑자, 적자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 들어가면 뭔가 흑자는 날 수 있는, 원래 이게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리튬 가격 하락, 무슨 재고분, 얘들도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양극재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리사이클링이 점점 커지는 부분. 그래서 장기로 보면 3조 이상 가능한 기업이다. 지금 일단은 올해 1, 2분기까지는 여기 8만원, 요 위에 고점이 이제 11만원. 11만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죠. 모멘텀이 있으면. 오늘 뭐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유럽 쪽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리튬과 니켈 가격이 상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어떻든 폐배터리가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된다. 이 정도만 봐도, 초장기로 봐도 꽤 적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대기업하고 관계가 지금 가장 탄탄하게 돼 있고, 삼성과 이게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고, 해수율 부분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수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폐배터리를 확보했을 때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해수율 자체는 큰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 평준화가 되었다고 보고요. 폐배터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일 하이텍 하여튼 장기로 볼만하다. 지금 1조 구간, 1조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